안녕하세요. 내과사 김병재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내과 임상 펠로우로 있고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캠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일, 과연 어떻게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참 좋은데 왜 좋을까요, 우리한테? 과일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항산화제,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과일이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은 저의 전 영상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왜 과일이 당뇨 예방에 꼭 필요하고 당뇨 치료에 꼭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 좋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신과일 있습니다, 여러분. 신과일은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염증으로 상했던 우리의 혈관벽을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꾸준히 신과일을 섭취를 하면은 신과일에 있는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넓어지고 탄탄해진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장기에 구석구석 잘 공급이 됩니다. 또한 당과일도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요. 또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과일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과일에 있는 영양소들을 제대로 그대로 다 흡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러면은 언제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식후에 디저트 대신 과일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후에 과일을 드셨을 때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과 섞여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부패가 시작이 될 때 우리 몸에 독소를 발생을 합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의 피를 탁하게 하고 그리고 간에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한 끼 식사를 과일로 대신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가 가장 좋냐? 제 생각에는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녁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의 소비가 없으세요. 그럴 때 과일로 배를 채우면은 우리의 위와 간에도 부담을 덜 주고 휴식을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주 상쾌하실 거예요. 그러나 활동량이 많으시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한 끼 과일식이 어려운 분들은 식전 1시간 전중에 소량의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드셨을 때는 충분한 양의 과일을 몸이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과일을 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시겠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과일을 먹었을 때 한 2-3시간 정도 소화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일즙을 내서 드시면은 이 섬유질을 거의 제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과일을 갈아서 즙으로 드시면은 간에 부담 없이 1시간 이내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과일즙을 짤 때 섬유질이 거의 다 없어지면은 섬유질을 뭘로 먹죠? 그럴 때 섬유질은 식사하실 때 생야채를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섬유질 충분히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선 신과일과 당과일은 썩지 않습니다. 신과일과 당과일을 섞었을 경우에 소화가 안 되고 부패가 될 때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핏줄을 통하여 간으로 들어갈 때 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생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을 한껏 이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과일만 먹으면은 질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겨울에는 축구 감기에 잘 걸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고 맛있는 딸기를 주셨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수분이 충분하고 맛있는
수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철 과일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껍질째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껍질째 먹은 과일들은 껍질이 얇고 그리고 그 껍질에 영양소가 많은 과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복숭아, 감 이러한 것들은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껍질째 먹지 말아야 할 과일들은 껍질이 두껍고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거 껍질 먹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되는 모든 과일들은 거의 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귤, 오렌지, 레몬 이런 과일들은 과일을 다른 벌레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껍질에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일들은 껍질을 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먹어야지 충분한 양일까요? 이거는 신체 사이즈와 나이나 활동량 그리고 과일을 섭취하는 목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과일량이랑 우리가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는 과일의 양은 틀립니다. 그러면 보통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할까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5서빙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신 런던 대학에서 최신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너제틱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또 수명을 연장하려면은 적어도 7서빙에서 10서빙 그러니까 7 조그마한 접시에서 10 조그마한 접시의 과일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장량을 따를까요? 미국에서는 90% 이상이 이 양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러나 이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의 과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끼 식사를 과일로 대신하셔서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신 후에 그 나머지의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 과일즙을 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즙은 마트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과일을 집에서 착즙해서 먹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은 주스기의 선택인데요. 주스기를 선택하실 때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강한 스피드로 빠른 스피드로 돌아가면서 과일을 자르는 방식의 주스기는 쓰시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양의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믹서기나 안 그러면은 밑에 동그란 판에서 약간 칼날 같은 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과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원판이 돌아가면서 칼날을 이렇게 착착착착 자르듯이 즙을 짜면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돼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회전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회전력 또한 영양소 파괴에 큰 영양소를 크게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쥐어 짜는 방식의 이렇게 과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눌러 짜는 방식의 주스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터가 천천히 들어가는 슬로우 RPM 모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 과일에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즙이기 때문에 짜셔서 12시간이나 최대 24시간, 최대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드시는 분들은 즉시 짜서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는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생 과일을 입으로 잘 씹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많이 먹어봤자 한 사과 2개, 한 바나나 2개 이 정도.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라즈베리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한 접시 정도 이 정도 입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은 저는 과일즙으로 하루에 한 3잔 내지 정도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과일을 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과일 섭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높은 중성지방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중성지방이란 우리가 밥이나 이런 다른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 그때
우리 몸에서 이런 영양을 잘 분해해서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데 다 쓰고 남는 여분의 이 영양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화시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중성지방이 과일로부터 올까요? 그래서 고중성지방을 초래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저희 학교,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많은 양의 과당은 간과 심장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과당은 1900년대 초에는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한 15g 정도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양인데요. 이 조그만한 양은 거의 다 과일과 야채를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섭취하는 과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어봤자 거기서 나오는 과당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기에 비해서 옛날에 먹던 데 비해서 5배 이상의 과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당이 과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제된 설탕, 즉 시리얼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탄산음료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과자류를 만들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음식과 다른 음료수를 만드는 데서 들어가 있는 정제된 설탕을 통해서 이 과당을 섭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줍니다. 정제된 설탕이란 반이 포도당이고 반이 과당이다. 그리고 또 요즘에 아주 많은 음식에 들어가 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또 액상과당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55%가 과당이고 45%가 포도당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맺기를 우리는 과당을 끊어야 된다. 그러나 과일을 먹지 않음으로써 과당의 섭취를 줄이려고 하지 말라. 과일은 우리 몸에 좋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당은 과일이 아니고 정제된 슈거나 액상과당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에 의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기는 미국 심장협회에서 말하기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당의 섭취를 줄이고 그럴 때 우리의 간과 우리의 혈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의 연구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분들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과일과 야채가 우리한테 고중성 지방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해서 한국에서 성인분들 8,000명 정도의 성인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며 우리가 과일을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중성지방, 고중성지방을 가질 확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국 심장내과 협회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서도 과일을 먹는 것과 고중성지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 연구는 지금까지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중성지방을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연구한 다른 여러 개의 논문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결과는 아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중성지방이 낮아질 확률이 훨씬 높다. 여러분, 고중성지방은 과일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중성지방은 과일 내에 정제된 과당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많은 식품들, 빵, 시리얼, 분식들,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가지시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르된 과일 섭취법을 따라하지 않았을 때 또한 간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과일의 섭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된다던데
솔직히 지방간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여분의 남는 에너지를 간이 중성지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몸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 여분의 에너지를 꺼내 쓰지 않을 때 그게 간에 계속 모여서 지방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성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명확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한 거예요. 한국에서 과일과 채소는 과연 우리 몸에 지방간을 일으킬까 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연구는 성인분들 52,000명을 한 4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 연구 결과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을 가질 확률이 점점 떨어졌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한 2,500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과 야채를 먹었을 때 지방간이 될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더라 라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방간이나 중성지방이나 모두 다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일 외에 나쁜 과당이 많은 빵, 과자, 탄산음료, 여러가지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잘못된 과일 섭취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후에 드신다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서 과일을 부패하게끔 드셨을 때 우리 간에 피해를 입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일 오늘 말씀드렸듯이 올바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창조를 믿는 의사입니다. 물론 저 외에도 창조를 믿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채소와 과일, 콕 집어서 이것들이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신 채소와 과일이 우리의 몸에 해가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창조한 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또 오염도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채소의 영양도 떨어지고 또 채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영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영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환경이 오염이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 안에 그 환경이 오염이 됐을 때에도 채소가 그것을 견디고 그 좋은 영양소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몸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 채소 안과 과일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채소나 과일의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거기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우리 몸에 해가 되지도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채소와 과일의 전체를 볼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과 생물학적 반응과 그리고 그 야채와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모든 반응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일과 야채가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데를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일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